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필승입니다. 먼저 오늘 코레일 필기 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목이 왜 대신 전해드립니다 하냐면 제가 오늘 고사장에 앉았다가 10시 직전에 좀 개인적으로 일이 생겨서 퇴실을 했어요. 시험지를 직접 보지를 못해가지고 굉장히 아쉽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발열 확인까지 했죠. 뭐 인증 나름 한 거고요. 그래서 뭐 전모 선생님의 경영학 카페, 그 다음에 공땡사, 공땡모 카페에서 후기 100여 개를 직접 읽어봤고요. 시험 보러 간 지인분들의 또 제보를 결합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목차는 후기 총평 공부 방향인데 그 카페에 올라온 후기를 좀 캡처해서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거를 기반으로 한 좀 제 개인적인 총평, 그다음에 시험이 너무 어렵게 나와서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겠죠. 영역별 공부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시험 치고 나서 생각하셔야 되는 걸 제가 대신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뭐 나름대로 꽤 유익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 1.5배속으로 누워서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공감이 되는 부분은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래 정보란에 주제별로 제가 시간 좌표를 달아 놓을 거예요. 필요한 부분만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좀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공땡모 네이버 카페 설문조사 결과를 좀 가져와 봤어요. 지금은 밤 9시고요. 현재 이렇습니다. NCS나 전공이나 매우 어려움이 압도적이고요. 의수문으로 갈수록 푼 문제의 개수,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특히나 문제 해결 능력은 여기 50% 이하가 제일 많은데 제 생각에는 50%도 안 될 것 같고요. 한 20%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세한 후기를 좀 살펴볼 건데요. 방금 설문조사나 이 후기나 제가 이렇게 가져와서 영상 찍는 게 좀 문제가 된다면 추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가 주요 부분만 하이라이트를 좀 쳤습니다. 자, 전공 최소로 20분 정도 쓰고 NCS로 넘어감. 의사소통 부분은 평이, 문제 해결이 많이 나왔고 전체적으로 어렵다는 느낌을 받았다. 사실 대체로 전략을 이렇게 짜시죠. 전공에서 20분 이내로 끊고 나머지 40분을 NCS에 쓰겠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뭐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난이도가 이런 전략에 먹힐 수 있는 난이도는 아니었어요. 자, 전공만 30분 풀었음. 공기업 경영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주제 중 오늘 코레일 전공에서는 그 비중이 매우 적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엽적으로 나왔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NCS도 언어 난이도는 높지는 않았지만 비중이 컸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오늘 시험은 좀 화가 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CPA 노무사를 공부하는 분들이나 풀 문제로 봤다. 그 다음으로 이분은 공부를 이렇게나 많이 하셨는데 방향성을 잃었다고 말씀하실 정도고요. 변별력 있는 시험이 아니라 찍기 대회라는 말까지 하시고, 자, NCS 언어 수리, 언어 문제 해결 유형으로 시간 배분이 불가할 정도였다. 자, 복무 푼 거보다 난이도 훨씬 높았다. 좀 빠르게 볼게요. 의사소통에선 다 맞추고 가자는 주의인데 여기부터 뭔 소린지 몰랐다. 너무 겁먹었던 탓일까요? 네, 그렇죠. 전공 보고 뭐 앞에 잘 안 풀려서 쫄면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당연히 문제가 안 풀립니다. 그 다음 전공, 이게 제일 문제였죠. 가나다라에다가 틀린 개수를 골라라. 0개, 1개, 2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또 난이도가 급격하게 올라갔을 겁니다. 그 다음 의사소통 지문 뒤로 갈수록 너무 길었고 철학 지문도 나왔고요. 문제가 한 지문에 한 문제에 대부분 추론이었다. 그럼 당연히 시간 많이 잡아먹죠. 자, 잘 찍는 사람 뽑는 것 같고요. 이럴 거면 회계사 뽑아라. 경영학 그만큼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긴 지문당 한 문제였다. 그다음에 어떤 문제도 빨리 풀기엔 무리다. 고르기 문제는 몇 개가 맞는지 개수를 물어보는 거라 속어법으로 지울 수도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나름의 전략을 다 구사하시는 분들도 시험이 어려웠다라는 얘기입니다. 논리 퍼즐 명제 안 나오고 피셋 문제 해결, 그러니까 상황 판단 얘기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피셋 상황 판단. 그 다음에 의사소통 난이도는 보통이었는데 나머지가 힘들었다. 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지문 길이가 장난이 아니었다. 의사소통 지문 길이 길었고 단 한 번도 미리 공개되는 문제와 유사했던 적이 없어서 놀랍습니다. 이 샘플 문항이랑 괴리감을 얘기하시는 건데 이건 뒤에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맞춤법 문장 배열 안 나왔고 주제 찾기 틀린 보기 찾기가 나왔다. 이거는 2018년 샘플 문제 제가 풀이할 때도 많이 나왔던 겁니다. 명제 안 나왔고요. 이제 좀 정신을 차렸죠, 코레일이. 정확하게 말하면 휴노가 정신을 차린 거죠. 그 다음 의사소통 추론, 옳은 내용 찾기, 수리는 자료 해석, 그 다음 확률 문제, 문제 해결은 참고제도 안 나오고요. 의사소통 같은 문제, 그러니까 문제 처리 유형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조건 많이 나와 있는 거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 독해만 나왔고 자료 해석은 실수하지 않으면 어려움은 없었고 응용수리는 복불복이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풀고 모르는 사람 못 푼다라는 얘기 같고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무난하게 풀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NCS 워낙에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예상보다는 쉬웠다. 그 다음 NCS 뒤에서부터 찾아서 좀 더 빠르게 풀었다. 결국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 읽는 게 아니라 잘 짚어내신 거죠, 이런 분도. 하지만 문제 해결은 거의 못 풀었다. 전반적으로 후기는 이렇습니다. 제가 100여 개의 후기 중에서 한 10몇 개 정도 가져온 건데요. 뭐 보통 통계가 이러면은 전체 응시자가 한 4만 명 정도 될 것 같은데 대체로 비슷할 겁니다. 여러분 총평을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시험을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정도 후기나 문제 유형 보면은 대략 각이 나오긴 하거든요. 좀 말씀을 드려보면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전략을 전공에서 시간을 절약하고 NCS를 최대한 푸는 걸로 짜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경영학 보면은 CPA 수준에다가 가나다라마 고르는 형식에 또 개수를 고르는 0개, 1개, 2개, 3개 뭐 이런 식으로 개수를 고르는 형식이어서 금방 못 풀죠, 당연히. 평소보다 읽을 게 많고 판단할 게 많아서 시간이 몇 배는 걸렸을 거예요. 아까 후기 읽다 보니까 평소에 10분 컷 하시는 분들도 오늘 2, 30분 걸렸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1시간 만에 50문제 풀어야 되는데 이제 멘탈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NCS 보면 제대로 봐질 리가 없어요. 자, 두 번째, 그러니까 NCS 영역별로 한번 짚어볼게요. 의사소통 지문 길었죠. 그 다음에 추론 문제가 나오고 일치 불일치가 나오면 완전히 멘탈 흔들립니다. 지문도 긴데다가 이걸 또 언제 다 읽고 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당연히 못 풀어요. 내가 확신을 갖고 풀어야 풀리는데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읽으면 그게 잘 읽힐 리가 없단 말이에요. 공감하시죠, 이거? 그 다음 응용소리, 뻐꾸기는 단순 계산 문제이고 조수석은 그냥 확률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확률과 통계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특히나 익숙하지 않은 영역이에요. 고등학교 이후로 보신 적이 거의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자료 해석, 평이한 지문이었지만 개수를 고르는 문제 때문에 난이도가 향상이 된 거고요. 가나 달아주고 속어법도 아니고 이거는 좀 너무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NCS 좀 잘하시는 분들은 의사소통이랑 자료 해석에서 시간 많이 세이브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런 전략도 안 먹혔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 명제랑 참거진 안 나오고 조건을 많이 주고 문제 처리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들이 나왔어요. 사실상 이런 문제는 못해도 3에서 5분 정도 걸리는 문제들이죠. 자, 결론적으로 난이도는 극헬이었고요. 이건 천하제일 찍기 대회라고 할 수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수자원공사 치고 와서 자원관리 영역 NCS 예시 문제랑 답까지 똑같이 냈다고 막 비판했어요. 근데 오늘 코레일은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또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이렇게 내면 원하는 인재가 뽑히나? 전 잘 모르겠어요. 운 좋게 찍어서 붙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우리가 포인트를 두고 봐야 되는 거는 여기 아래 두 가지입니다. 자, 벌써 영상 시간이 꽤 됐는데 여기서부터 좀 잘 들어주셔야 돼요. 오늘은 저도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영상 좀 길어지더라도 너무 개의치 않고 그냥 찍어 보겠습니다. 네, 제가 3월에 사고력 특강 12일 완성이라고 해서 명제 참거진 논리 퍼즐을 다뤘어요. 재생 목록 가시면 나와 있는데 그거 다루면서 이런 인적성 형태는 점점 없어질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NCS 문제 해결 능력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항목들이 아니거든요, 사실. NCS 문제 해결 능력 워크북 보시면 사고력 파트에 브레인스토밍, 퍼실리테이션,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 세렌디피티 이런 내용이 있지 이런 인적성 형태의 문제는 사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워크북엔. 근데 어느 출제사에서 NCS 문제 이제 초창기에 내야 되긴 하잖아요. 그래서 내기 시작하니까 지금까지 이런 기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사고력 특강은 이런 거 공부 안 해본 분들 같이 대비하자고 했던 건데 올해 안 나왔습니다. 의사소통에서 맞춤법이랑 사사성어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방향은 어쨌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샘플 문항 반영은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샘플 문항이랑 본 문제의 난이도 차이가 너무 극심해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걸 텐데 제가 샘플 문항 풀이 특강에서 정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나올 건지 카테고리를 평가 항목을 봐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건지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올해 샘플 문항 보시면 수용 미학으로 지문 내용이 어려운 데다가 일치 불일치 문제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사소통 중에서 문서 이해 능력을 측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카테고리를 봐야 한다는 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샘플 문항 특강에서 이런 문제는 보기 먼저 읽고 키워드 잡은 다음에 올라가서 하나하나 읽으면서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수리 샘플은 이런 게 나왔었죠. 결국에 기초 연산 능력이랑 기초 통계 능력 보는 거거든요. 오늘 뻐꾸기 문제가 기초 연산이었고요. 그 다음에 조수석 문제가 기초 통계였습니다. 거기에다 샘플 문화 2번 자료 해석 나왔습니다. 도표 해석 능력이랑 도표 작성 능력이 이제 NCS 항목에 들어가 있죠. 이 카테고리도 반영을 잘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건을 주고 풀게끔 하는 게 문제 해결 능력에서 문제 처리 능력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제 여기에 비용이나 시간 계산하는 문제가
자원관리랑 규집합이 있는 거고요. 어쨌거나 문제 처리 능력 내겠다고 예고를 한 거죠, 샘플 문항에서. 근데 실제로 오늘 비중이 높았습니다. 자, 샘플 문항은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따지면 매년 샘플 문항은 본 시험에서 잘 반영되고 있었던 겁니다.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영역에서 낼 건지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제 역대 샘플 문항을 보면서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익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나마 시간 단축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재생 목록의 샘플 문항 특강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중간 제가 제 컨텐츠 언급을 하고 있는데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직업기초 능력의 정의, 이거 NCS 사이트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코렐 같은 경우에는 의수문을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그 중에서 여기 초록색 표시한 것만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명제 참거지까지 나오면 사고력까지 측정을 하겠다는 거였는데 이번에 빠졌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옛날부터 코레일은 샘플 문항에서 얘네 낼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생각에 앞으로도 난이도 조정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평가 유형은 아마 되게 비슷할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코레일을 이 실력 측정기로 생각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죠? 상하반기 거의 처음에 있는 시험이기도 하고 점수도 알려주는 기관이니까요. 근데 너무 어렵게 나온 것 뿐이에요, 이번에. 다른 기관 거 쳐보시면 이렇게까지 생각 안 들 겁니다. 제가 2019년에 한창 시험을 많이 보러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코레일, 서교공, 한전, 건보, 국민연금, 건설근로자 공제외, 한국공, 사학연금, 공항철도, 관광공사 이런 데 다 봤었거든요. 아마 더 있을 건데 기관마다 유형도 다르고 난이도도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암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쨌든 1승만 하면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서울교통공사가 2019년엔 진짜 워크북 형태로 나왔어가지고 피셋형 못 푸는 분들이 많이 합격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는 난이도 조정을 조금 해가지고 의수문에다가 자원관리까지는 피셋형으로 나왔고 나머지는 워크북 형태로 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사실 NCS도 풀이 방식이 기초적인 것만 공부를 해도 그거를 다 응용해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잘 푸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기초적인 거 학습한 다음에 기관별로 나오는 유형을 좀 파악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학습하시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그거 3번에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전공은 이번에 어렵게 나왔는데 힘내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NCS의 전제는 항상 이전 시험과 출제사가 똑같더라도 이전 시험과 다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언제든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장 가서 당황하지도 않고요. 전방위적으로 워크북이든 피셋형이든 준비하겠다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습을 하시되 집중할 곳을 좀 선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교통공사처럼 워크북을 반영해서 출제가 되면 NCS 사이트 들어가서 이 워크북 개념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닌 것들은 그냥 과감하게 넘기세요. 그 다음으로 공부는 항상 어렵게 해야 됩니다. 어렵게 해야 본 시험 가서 수월하게 풀거든요. 평소에 이제 모래주머니 차고 달리기 연습하다가 그냥 뛰는 거랑 똑같습니다. 의사소통은 긴 지문 위주, 이 주제, 일치, 불일치, 소제목, 추론, 순서 배열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랑 더불어서 철학, 과학, 경제, 인문 이런 어려운 지문도 자주 보시는 게 좋아요. 추론은 사실상 일치불일치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니까 일치불일치 하는 거 먼저 연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응용수리도 소금물, 거속시, 일률, 수출이, 확률과 통계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주제별로 학습은 좀 한번 한 바퀴 돌려주는 게 좋고요. 자료 해석은 아시다시피 그냥 지금 하시는 것처럼 꾸준히 하시면 돼요. 다만 해석형 보기랑 계산형 보기 구별을 해서 해석형 보기 먼저 보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시간 단축에 도움이 좀 될 거예요. 그 다음 문제 해결 능력은 조건, 법령, 규칙 같은 걸 주고 푸는 문제 처리 능력 위주로 오늘 보신 문제들이요. 그런 걸로 학습을 하시는 게 전략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좀 그냥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긴 한데 의사소통이나 자료 해석은 기복이 그렇게 심할 것 같진 않아요. 해봐야 지문이 길어지거나 그러는 정도? 자료 해석은 계산을 얼마나 해야 되냐의 정도? 근데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은 일단 큰 차이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안정적으로 점수를 뽑아낼 수 있는 영역을 선별하는 게 좋고요. 저는 그게 이제 의사소통이랑 자료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문제풀이 순서예요. 저는 이렇게 푸는 게 우선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뻐꾸기처럼 단시간에 풀 수 있는 응용수리 좀 쳐내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은 3분 이상 걸리는 게 대부분이니까 마지막에 건드려주는 게 전략적으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진 않겠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많이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공기업 이제 채용 규모도
많이 축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체감하기에 작년보다 취업시장이 조금 더 얼어붙었을 겁니다. 말이 좀 길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시험 망했다고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어찌됐든 간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야 될지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고요. 주말 동안 쉬시면서 제 영상 보고 뭐 도움이 되면 방향을 잡는 데 좀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복귀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너네는 어떻게 수업할 건데?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1분 정도 홍보 아닌 홍보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영상 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홍보니까 이제부터 랩을 좀 해볼게요. 현재 저희 NCS 300에서는 의수문 10초 해법이 대표 강의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4부 구성, 2항 대리, 4스텝, 여러분이 아는 포맷, Y와 타우 이프마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용문 위주로 의사소통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틀을 학습해서 지문에서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읽고 푸는 연습을 합니다. 시간 단축에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응용 수리는 개념을 기반으로 시간 단축하면서 푸는 연습을 하고요. 대표적으로 보기를 활용하면서 푼다거나 뭐 그렇습니다. 자료 해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석형이랑 계산형 구분해서 푸는 연습을 할 거고, 기초 통계학 먼저 배우고 그걸 기반으로 도표랑 통계자료 보는 연습도 같이 할 겁니다. 문제 해결은 회사 생활하면서 마주할 수 있는 지문들 위주로 흔히 말하는 모듈형 위주예요. 문제 처리 프로세스, 그 다음에 수자원에서도 나왔던 스캠퍼랑 스왓 등 당연히 다루고요. 문제 처리 능력은 사실상 앞에 이 의사부터 자료 해석까지 학습하면 커버가 됩니다. 결국에 의사소통이랑 자료 해석의 연장선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6월에는 이제 자료 해석 700페이지 규모의 새로 출간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 처리 능력까지 대거 추가해서 코레일 하반기 NCS 대비 교재랑 강의가 오픈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여기까지 홍보 끝이고요. 저는 다다음 주쯤에 건강보험공단 대비 건강보험법, 요양법 특강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상반기 시작한 것 뿐이니까요.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페이스 잃지 않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